을지문덕과 살수대첩. 고구려 영영왕 때였다. 어느 날 갑자기 수나라의 113만 대군이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나 황제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평양성을 점령해 그곳에서 나의 말에게 풀을 먹이리라. 수나라 황제 양제는 먼저 군사를 이끌고 탁군을 출발했다. 군대의 규모가 어찌나 컸던지 군사들이 모두 출발하는 데에만 무려 40일이 걸렸고 군사들의 행렬은 960리나 이어졌다. 첫 싸움은 유동성에서 벌어졌다. 공격하라! 유동성만 점령하면 고구려의 땅의 절반은 우리 것이다. 수나라 장수의 명령과 함께 화살이 빗발치듯 유동성 안으로 날아들었다. 뿐만 아니라 석포에서 발사된 커다란 돌덩어리가 성벽을 때렸다. 또 한쪽에서는 수나라 군사들이 문제를 성벽에 걸쳐놓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유동성은 2달이 지나도록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고구려를 만만하게 보았던 수나라 황제 양제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 사람들의 수성 전략이 놀랍도다. 유동성을 포기하고 별동대를 뽑아 곧바로 평양성을 공격하라. 그래서 단숨에 고구려 왕의 항복을 받아내겠노라. 수나라의 장수들은 황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별동대를 뽑았는데 그 수가 무려 30만 명에 이르렀다. 별동대는 장수 우문술과 우중문의 지휘 아래 유동성을 뒤로하고 빠르게 평양성을 향해 나아갔다. 바로 이 무렵 고구려의 평양성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수나라의 별동대 30만이 평양성을 향해 진군하고 있소. 을지문덕 장군이 저들을 막을 좋은 방도를 생각해 보시오. 제가 적의 진영으로 들어가 동정을 살피고 오겠사옵니다. 적의 수가 많기는 하오나 반드시 이길 방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걱정스러워하는 영영왕의 말에 을지문덕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을지문덕은 곧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으로 달려갔다. 압록강 건너편에는 이미 수나라의 별동대가 새까맣게 몰려와 있었다. 흰 깃발과 거짓 항복 문서를 만들라. 내가 직접 적진 깊숙이 들어가 적의 동태를 살피고 오겠노라. 을지문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군사들은 위험하다며 을지문덕을 말렸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거침없이 강을 건너
적의 진영으로 들어갔다. 을지문덕이다! 잡아라! 을지문덕이 자신들의 진영에 들어섰다. 수나라 군사들은 을지문덕을 붙잡아 우중문에게 데리고 갔다. 을지문덕은 그들에게 끌려가는 동안 수나라 군사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오랫동안 진군에 몹시 지쳐 보이는군. 저들을 더 지치게만 한다면 제 아무리 수십만 대군이라 해도 쉽게 이길 수 있으리라. 을지문덕을 보자 우중문이 소리쳤다. 그대가 을지문덕인가? 여봐라! 이 자를 꽁꽁 묶어 당장 가두도록 하라! 사실 우중문은 수나라 황제의 비밀 지시에 따라 기회만 오면 을지문덕을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제발로 찾아온 을지문덕을 가두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을지문덕은 당황하지 않고 말했다. 우중문 장군, 물론 그대에게는 내가 적국의 장수이나 항복을 하러 오지 않았소. 그런데 스스로 찾아온 나를 가둔다면 수나라 같은 대국의 체면이 서겠소? 나는 수나라가 아주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소인배의 나라인 모양이구려. 을지문덕의 당당한 행동에 우중문은 얼굴을 붉혔다. 때를 놓치지 않고 을지문덕이 말을 이었다. 우리 임금님께서 친히 쓰신 항복 문서가 여기 있소. 자, 문서를 전달했으니 나는 이만 돌아가리다. 그러자 우중문은 다시 한번 을지문덕을 잡아두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나라의 관리 유사룡이 나섰다. 장군, 항복 문서를 받은 것으로 할 일을 다했으니 도리와 체면을 생각해 을지문덕을 돌려보내시오. 그제야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가는 길을 막지 않았다. 그러나 잠시 후 우중문은 을지문덕이 가져온 항복 문서가 옥새도 찍혀 있지 않은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뿔싸! 내가 속았구나! 여봐라! 을지문덕에게 사람을 보내 의논할 일이 있으니 한 번 더 다녀가라고 전하라. 곧 수나라 군사가 을지문덕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우중문의 말을 전했다. 하지만 그런 어설픈 꾀에 넘어갈 을지문덕이 아니었다. 을지문덕은 여유 있게 강을 건너 고구려로 돌아갔다. 이제 철수해야 하오. 을지문덕이 우리 신용을 살피고 갔으니 지금쯤 우리를 막아낼 요책을 짜고 있을 것이오. 을지문덕의 지혜와 용맹을 익히 알고 있던 우문술이 우중문에게 말했다. 그러나 총사령관인 우중문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소. 지금 을지문덕을 뒤쫓으면 반드시 이길 것이요. 하지만 먹을 것이 떨어져 우리 군사들이 굶고 있소. 서둘러 돌아가지 않으면 크게 패할 것이요. 장군, 이렇게 많은 군사로도 적을 이기지 못하고 군사들을 후퇴시킨다면 무슨 면목으로 황제를 뵐 것이요? 우문술이 여러 차례 말렸지만 우중문은 화를 내며 소리쳤다. 우중문은 서둘러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강을 건너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을 추격하라. 수나라 군사들은 고구려 군사들을 맹렬하게 뒤쫓았다. 을지문덕은 뒤따라오는 수나라 군사들과 싸우다 달아나고 또 싸우다 달아났다. 어떤 날은 무려 7번이나 달아나기도 했다. 그러자 수나라 장수들은 자신감이 생겼다. 고구려 군사들은 도망치느라 바쁜 우압지졸이다. 단숨에 평양성으로 진군하라. 하지만 그것은 을지문덕이 수나라 군사들을 더 지치게 하려고 생각해낸 작전이었다. 을지문덕의 계획대로 평양성 밖 30리에 다다랐을 때 수나라 군사들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군사들이 절반이 넘었다. 수나라 군사들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고구려 군사들이 을지문덕의 명령에 따라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은 모두 치우고 우물까지 돌로 메워 마실 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그 무렵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시를 한 편 지어 보냈다. 신기한 그대의 전략 전술. 하늘과 땅의 이치에 통달했구려. 싸움마다 이겨 그 공이 높기만 한데 이제 만족하고 그만둠이 어떨까 하오. 사실 이 시는 우중문을 비웃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자신이 승리했다고 믿고 있던 우중문은 오히려 을지문덕에게 항복하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의 편지를 받자마자 불에 태워 버렸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문술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냈다. 만약 그대의 군사들이 압록강 밖까지 물러난다면 내가 친히 왕을 모시고 황제의 행제소에 가서 신하의 예를 올리겠소. 편지를 읽고 난 우문술은 속으로 기뻐했다. 을지문덕의 편지를 핑계 삼아 물러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우중문도 우문술의 말에 따랐다. 철수하라. 군사들은 서둘러 후퇴하라.
그러나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을지문덕이 철수하는 수나라 군사들의 뒤를 쫓았던 것이다. 수나라 군사들은 싸우면서 달아나느라 정신이 없었다. 고구려 군사들은 수나라 군사들을 팔수로 밀어붙였다. 장군님, 군사들을 실어나를 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살수 앞에 다다른 수나라 장수가 우중문에게 말했다. 하는 수 없다. 물이 깊지 않으니 그냥 건너게 하라. 어떻게 된 일인지 그날따라 살수의 물은 많이 줄어 있었다. 이윽고 수나라 군사들은 살수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수나라 군사들이 살수를 절반쯤 건너갔을 때였다. 그들의 뒤를 쫓던 을지문덕이 우렁찬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공격하라. 가두어 놓았던 살수의 물을 풀고 살아서 강둑으로 올라오는 자는 모두 베어버려라. 어디선가 천둥이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집채 같은 물길이 한꺼번에 살수로 쏟아져 내리는 소리였다. 을지문덕은 미리 살수의 상류 가운데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을 골라 제방을 쌓고 강물을 최대한 많이 가두어 놓게 했다. 그리고 제방을 터뜨려 한꺼번에 물을 흘려 보냈던 것이다. 집채처럼 큰 살수의 물결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수나라 군사들을 휩쓸었다.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고 수만 명이 물길에 휩싸여 발버둥을 쳤다. 어떻게든 물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지만 거친 물살 때문에 쉽지가 않았다. 겨우 강둑 위로 기어 올라온 수나라 군사들도 무사하지는 못했다. 고구려 군사들이 쏘아댄 화살에 맞아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처음 평양성으로 진격했던 수나라 군사는 무려 30만 5천 명이나 되었다. 하지만 살수에서 살아 돌아간 군사는 겨우 2,700명 뿐이었다고 한다.